안녕하세요. 자, 근육 성장을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죠. 바로 전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이 최첨단 전기 자극 훈련. 과연 뭐가 더 좋을까요? 오늘 이 둘의 정면 대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이 운동이 근육 키우는데 진짜 최고일까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아마 많으실 텐데요.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 선수.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죠. 오랜 시간 동안 그 효과가 검증된, 영원한 챔피언이죠. 바로 클래식 근력 운동입니다. 그리고 이에 맞서는 두 번째 선수. 와, 이건 좀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. 하이테크 도전자, 전기 근육 자극. 우리가 보통 EMS라고 부르는 바로 그 훈련입니다. 아니, 근데 EMS가 정확히 뭘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. 전기 자극을 줘서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근육을 막 수축시키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내 근육에만 딱 붙어서 24시간 관리해주는 그런 초소형 개인 트레이너가 생겼다?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르실 거예요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 두 라이벌을 그냥 말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진짜 과학의 링 위로 올려서 제대로 한번 붙여봐야겠죠. 이걸 실제로 실험한 연구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2022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.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. 그냥 근력 운동, 그리고 EMS, 심지어 이 둘을 합친 방법까지 이 셋 중에 도대체 과연 어떤 게 근육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자. 이거였죠. 그래서 연구에 누가 참여했냐면 최소 6개월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건강한 젊은 남성 40명이었어요. 자,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완전 운동 초보가 아니라 이미 운동에 꽤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. 그래야 비교가 더 의미 있으니까요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. 과연 과학자들이 이 공정한 대결을 위해서 8주 동안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참가자들을 총 4그룹으로 나눴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근력 운동만 하는 그룹, 둘째는 EMS만 하는 그룹, 셋째는 이 둘을 같이 하는 그룹, 그리고 마지막은 비교를 위해서 아무 훈련도 안 하는 통제 그룹. 이렇게 딱 나눠 놓으니까 각 방식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아주 좋았겠죠. 먼저 전통적인 근력 운동 그룹부터 볼게요. 이분들은 3가지 다른 이두컬 운동을 했는데요. 딱 10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, 우리가 이걸 10RM이라고 하죠. 이 무게로 3세트씩 일주일에 2번 훈련을 했습니다. 반면에 EMS 그룹은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. 미리 짜여진 24분짜리 근비대 프로그램을 썼는데요. 그냥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팔에 힘을 쫙 뺀 상태로 일주일에 2번 훈련을 받은 거예요. 신기하죠? 자, 그럼 하이브리드, 즉 병행 그룹은 어땠을까요? 이 그룹은 근력 운동 그룹이랑 똑같은 운동을 했어요. 근데 무게는 더 가볍게 10RM의 한 60% 정도로만 들었고요. 그 대신 무게를 내리는 동작, 이완 동작이죠. 이때 EMS 자극을 추가해서 근육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극을 준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훈련들의 성공 여부, 즉 근육이 얼마나 컸는지는 어떻게 측정했을까요? 연구팀은 초음파를 썼어요. 그래서 연구 시작하기 전에 한 번, 중간 점검으로 4주 차에 또 한 번, 그리고 8주 실험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,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근육 두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. 자, 드디어 모두가 기다려온 시간입니다. 과연 이 치열한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? 바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. 8주가 지나고 보니까 훈련을 한 세 그룹 모두에서 근육 두께가 확연하게 늘어난 게 보이죠?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든 EMS든 둘을 합친 거든 아무 훈련도 안 한 그룹이랑 비교했을 때 3가지 방법 전부 다 근육 성장에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. 뭐냐면 이 3가지 방법 중에 그 어떤 것도 다른 방법보다 특별히 더 효과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통계적으로요.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잖아요. 그런데 근육이 성장한 결과는 사실상 똑같았다는 거죠. 이걸 보세요. 이 그래프가 핵심 결과를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죠. 근육을 키우는 효과만 놓고 보면 이건 사실상 세 방법이 사이좋게 무승부를 기록한 셈입니다.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도 결론에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.
데이터를 보면 어떤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낫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. 라고요. 아주 명확하죠. 자, 그럼 이 결과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여러분이 다음에 헬스장 가서 운동 계획 짤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? 진짜 중요한 실용적인 내용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근력 운동, EMS, 그리고 둘을 합친 거. 이 세 가지 모두 근육 키우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거. 둘째, 근데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근력 운동에 EMS까지 더한다고 해서 막 효과가 2배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. 그리고 셋째, 바로 이 점 때문에 EMS는 부상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데이터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면요. 운동 효율성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하나 보입니다. 바로 이 숫자예요. 5.45분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놀랍게도 근력 운동 그룹이 한 세션당 근육에 실질적인 자극을 준 시간의 평균입니다. 겨우 5분 반 정도의 자극만으로 20분이 넘게 걸린 다른 그룹들이랑 똑같은 근육 성장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. 와, 시간 효율성만 놓고 보면 이건 뭐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결국 모든 방법이 다 효과적이라면 진짜 최고의 운동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? 어쩌면 최고의 운동이란 건 그냥 내가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바로 그 운동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법 같은 비법을 찾기보다는 역시 꾸준함이 답인 것 같네요.